우리는 슈퍼히어로 영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극장가를 보면 꾸준히 슈퍼히어로 영화가 한 편씩은 등장을 하며 흥행 또한 마치 보장된 것처럼 쾌속 질주를 이어갑니다. 최근 사례로 국내에서만 700만 관객을 동원한 스파이더맨 홈커밍과 호평 일색이었던 원더우먼 등만 봐도 알 수 있겠죠. 2008년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어벤져스라는 정점을 일궈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들이 연속 흥행을 선보이고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국내에서는 빠르게 슈퍼히어로와 관련된 상품들이 즐비하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히어로 장르는 이제 영화계에서 흥행을 보장받는 탑 메이저 장르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히어로 장르가 사랑받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옛날 코믹북에서만 보던 가상의 영웅을 스크린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점, 멋진 코스튬을 입고 있는 개성 만점의 다양한 캐릭터들, 더 나아가 시대적 반영에서의 어려움과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영웅이라는 존재를 보며 위안을 삼고 대리만족을 느낀다 등등 여러 이유가 있죠. 히어로들은 평범한 사람 혹은 미성숙한 존재에서 모종의 사건과 어려움, 고난 등을 통해 슈퍼파워를 부여받고 저마다 개성 넘치는 영웅으로 성장합니다. 이러한 플롯은 마치 히어로물에 대한 일종의 공식으로 여겨지죠. 때문에 히어로 영화는 다른 듯 하지만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혹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우후 죽순으로 쏟아지는 히어로 영화에서 슬슬 실증을 느끼시거나 혹은 더욱더 새로운 히어로 캐릭터들을 원하십니까? 슈퍼히어로 전성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계속 엇비슷한 히어로 영화가 나온 것만은 아닙니다. 평범한 히어로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혹은 비슷비슷한 히어로와는 차별점을 둔 영화들도 그간 개봉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작품들을 몇 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슈퍼히어로 영화를 양분하는 대표적인 두 회사, 마블 스튜디오, DC 그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않은 점도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저는 올티스트입니다. 건물, 차, 도로를 박살내는 건 기본이요. 손에는 항상 술병을 들고 알코올에 쩔어 있습니다. 웃긴 건 이게 다 세상을 구할 때 한다는 겁니다. 영화 행콕입니다. 슈퍼파워가 다 선인들에게만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자기보다 한참 어린 꼬마한테 꺼지라고 하지를 않나 지나가는 시민을 추행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신고는커녕 욕지거리만 하고 지나가죠. 캐릭터의 기원 따윈 집어치우고 이 행콕은 이미 만인이 다하는 양아치 히어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Asshole? Do you hear me, asshole? 정의감에 불타오르고 공경에 빠진 시민들을 구하는 슈퍼 히어로를 기대하셨습니까? 영화 행콕엔 그딴 건 없습니다. 행콕은 지 꼴리는 대로 세상을 구합니다. 사람이 다치건 말건 기물이 파손되건 말건 우리의 행콕에겐 알 바 아니죠. 뉴스에서는 연신 그가 입힌 피해만 보도합니다. 범죄자들을 잡았더니 칭찬은커녕 욕만 하는 웃기는 상황이죠. 아니 애초에 이런 양아치가 꼬박꼬박 범죄를 소탕하고 공경에 처한 시민들을 구하러 온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피터 버그 감독과 윌 스미스, 샤를리즈 테론 등의 탄탄한 라인업의 행콕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히어로물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간지를 내뿜으며 정의롭게 악을 소탕하는 히어로들과는 달리 제멋대로 세상을 구하는 히어로라는 설정만 봐도 당시에는 아주 흥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행콕에게 복잡한 설정 따윈 없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슈퍼파워를 얻었다는 기원도 나오지 않고 그가 가진 슈퍼파워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총에 맞아도 미동도 없고 자동차 따위는 한 손으로 들어올릴 정도의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정도입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는 지루함도 별로 없는 편입니다. 물론 영화가 이리 쾅쾅 저리 쾅쾅 하면서 제멋대로 세상만 구하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를 보시다 보면 행콕은 겁나게 세지만 외로움을 지닌 캐릭터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로움 때문인지 극중 PR 전문가인 레이를 만나 그의 권유에 갱생하려는 의지를 조금씩 내비치며 서툴렀던 세상과의 소통을 해보려고 하죠. 설정은 흥미로우나 개인적으로 영화가 수작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 작품을 관람하셨던 네티즌들이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잘나가는 전반부, 김 빠지는 후반부. 영화는 어느 한 기점부터 급격하게 나락의 폭풍으로 빠져듭니다.
영화를 보시다 보면 아마 어렵지 않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실까 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자세히 보시면 영화 초반부터 그 부분에 대한 예고가 조금씩 보여지긴 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과연 그 예고하는 걸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저도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두 번째 봤을 때야 초반부터 의문스러운 장면들이 좀 나오긴 하는구나 알았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콕은 제작비 4배가 넘는 수익을 거둬들이며 흥행면에서 성공하였죠. 저도 왕작까지는 아니고 다만 아쉬운 작품이라 말씀드리고 싶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이 흥미로운 망나니 히어로를 직접 관람해 보시죠. 불의를 봐도 참고 넘어가는 세상, 우리의 찌질한 주인공 데이브는 세상인 슈퍼히어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인이 직접 슈퍼히어로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슈퍼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건 오직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무모함 뿐입니다. 영화 키게스입니다. Who are you? I'm Kick-Ass. 생각해봅시다. 과연 지금 같은 시대의 영화에서나 보던 슈퍼히어로가 나올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영화는 시작한 지 3분도 채 되지 않아서 초능력이 난무하는 힘세고 멋진 히어로 따윈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키게스는 리얼리티한 히어로입니다. 미리 말해두면 주인공한테 슈퍼파워 같은 건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불의를 봐도 정의롭게 넘어가는 더러운 세상에 영웅이 필요하다는 믿음만 가지고 슈퍼히어로의 길을 걷습니다. 이제부터 그에게 험난한 길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호진 없는 우리의 정의로운 히어로 키게스는 우연히 도망치던 깡패인지 뭔지 모를 사연 많을 것 같은 사내를 구해주고 이 활약이 영상으로 찍혀 퍼져나가게 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릅니다. 앞날이 짱짱할 것만 같은 히어로 키게스. 그러나 그의 앞에 진짜 히어로인 빅데디 힛걸이 나타나게 되고 진짜 악당 다미코와 연루되기까지 하며 다시 한번 위기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마블 코믹스의 대표적인 스토리 작가 마크 밀러가 탄생시키고 마블의 자회사 아이콘 코믹스에서 발행한 그래픽 노블 킥S를 원작으로 제작된 이 킥S는 시종일관 리얼 히어로를 보여줍니다. 주인공 데이브는 영화 내내 초능력도 없는 히어로라는 자신의 처지에 부딪히며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좋게 말한 거지 영화 속에선 보통 사람이라면 뒤도 안 보고 포기할 만큼 만신창이가 되는데도 이 뚝심하나는 끝내줘서 계속해서 히어로 생활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작품의 또 다른 히로인이라 할 수 있는 빅데디와 힛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진짜 히어로들의 활약상을 보며 높은 수준 차이를 실감하게 되고 또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게 됩니다. 이렇듯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멋지게 영웅으로 거듭날 듯 하면서도 계속해서 현실의 높은 벽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은 이 작품이 다른 히어로 영화에 비해 얼마나 현실성 있는 영화인지 실감하게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런 초능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지루한 영화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화끈합니다. 이 점을 주인공 킥S보다 주연급 조연인 캐릭터 빅데디와 힛걸이 책임지는데 보시다 보면 어느새 주인공 킥S보다 이 두 캐릭터에게 빠져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를 보신 평론가와 관객들 모두 클로이 모레츠가 연기한 이 힛걸을 외칩니다. 거의 주인공이 묻힐 정도의 수준이죠. 그런데 이 힛걸이란 캐릭터가 또 논란인 게 클로이 모레츠가 이 킥S를 찍을 당시에 미성년자밖에 되지 않았는데 영화 내에서 이 캐릭터가 악을 소탕할 때 자비 없이 죽여버립니다. 이 킥S는 관람 등급이 청불급이라 할 수 있는 R등급이라 이 장면들이 또 여과 없이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아이가 가차없이 범죄자들을 쓸어버리는 킬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불편한 시선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흥행면에서도 성공했고 이 신선한 설정과 영화의 재미에 명작이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니 새로운 히어로를 찾는다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키게스입니다. Oh yeah. Didn't see that, did ya? 인생이 가장 보람차고 행복했던 순간이 아내와 결혼할 때, 그리고 도망가던 범죄자의 행보를 경찰에게 알려줬을 때 이 두 번밖에 없다는 주인공 프랭크. 그 외의 삶은 좀 심하게 말해서 비참하게 살아온 캐릭터입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인 사라를 마약 판매상 자크에게 빼앗겨 분노하게 되고 TV에서 나오는 싸구려 포르노그래피인지 슈퍼히어로 프로그램인지 모를 홀리 어벤져를 시청하며 큰 영감을 얻어 영웅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그는 파이프렌치로 적의 뚝배기를 박살내버리는 히어로 크림슨 볼트로 거듭나게 되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연출한 제임스 건 감독의 이 슈퍼는 국내 몇몇 영화제에서 소개되어졌고 정식 개봉은 하지 않았습니다. 출연진을 살펴보면 레인 윌슨, 엘렌 페이지, 리브 타일러, 케빈 베이컨 등의 훌륭한 캐스팅을 보유한 영화입니다. 게다가 가오갤에서 미친 존재감을 내뿜은 윤두를 연기한 마이클 루커와 라바저스의 일원 크레글린을 연기한 숀 건까지 등장합니다. 영화는 B급의 냄새가 물씬 풍기며 때때로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를 내비치지만 영화 자체는 개인적으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연 이번 영상에서 가장 추천하는 영화를 꼽으라면 이 슈퍼를 선택하겠습니다. 영화의 캐릭터 중에 정상이라 생각되어지는 인물은 없습니다. 영화의 메인 빌런인 자크는 악당이라 그렇다 쳐도 앞서 소개해드렸듯 주인공 프랭크는 그리 좋았다고 생각할 정도의 삶을 살아오지 못했고 그의 아내 사라는 약쟁이이며 프랭크를 졸졸 쫓아다니는 리비는 광적인 히어로 오타쿠를 넘어서 패티시까지 가지고 있는 나사 하나 풀린 캐릭터입니다. 이런 캐릭터들이 영화 내에서 소용돌이 치는데 그 모습이 아주 각원입니다. 주인공 프랭크는 크림슨 볼트라는 영웅의 모습으로 잘못된 정의를 집행합니다. 그는 그의 무기인 파이프 렌치로 악을 말 그대로 박살을 내버립니다. 영화는 앞서 소개해드린 킥S처럼 청불관람 등급인데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모습들이 적나라합니다. 마치 그간 프랭크에 억압되어 왔던 분노와 욕망이 크림슨 볼트라는 탈출구를 찾은 것 마냥 터져버립니다. 이는 그의 사이드킥을 자처하는 리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면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주인공 프랭크는 계속해서 신에게 의존하며 대답을 갈구하고 크림슨 볼트로 인해 자신에게 찾아오는 위기에 멘탈이 흔들리는 어쩌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쯤 되면 이 영화가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슈퍼히어로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리얼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영화는 2분 동안 한 편의 카툰 뮤직비디오로 채워진 오프닝 크레딧부터 범상치 않으며 영화 곳곳에 이 카툰 요소의 기법이 마치 빵빠레처럼 터져나오는데 재치있는 연출을 선보입니다. 이 딥 다크한 영화에 이러한 요소가 언밸런스한 매력으로 다가오기까지 하죠.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엘렌 페이지의 미모와 연기를 감상하러 오시면 뒤통수를 쳐맞게 될 것입니다. 이 영화엔 자비 따위는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지 영화를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며 명장면 명언이 터져나오며 정점을 찍고 마무리까지 훌륭하게 지어줍니다. 그러나 이 작품도 흠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정의란 요소는 이 작품에서는 심히 괴리감이 들며 여러분들께서도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존재하고 영화 내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까지 나오며 관객들로 하여금 불쾌함을 감출 수 없게 만듭니다. 작품성만 봤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저도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전부 직접 영화를 관람하시고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슈퍼입니다. 여기 가장 순수한 슈퍼히어로가 있습니다. 자신이 슈퍼히어로라고 믿는 아서 포핑턴은 자신의 최후의 적인 캡틴 인더스트리를 잡기 위해 밤마다 거리로 나서 악을 소탕하는 자경단 디펜도어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매춘 부인 캣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인연으로 그녀는 그의 집에 멋대로 눌러 앉으며 아서의 자경 활동을 돕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캡틴 인더스트리를 찾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고 여러 악재가 겹치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헐리우드의 연기파 배우 우디 헤럴슨과 우리에겐 아마 영화 토르로 익숙하지 않을까 하는 여배우 캣 데닝스가 주연으로 나오는 이 디펜도어는 어쩌면 소시민의 삶과 애환을 담아낸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화의 주인공 아서는 그 옛날 동네에 한 명쯤은 있는 바보같이 지능이 낮은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 자신이 뛰어난 신체 조건이나 초능력도 없음에도 슈퍼히어로라고 믿을 만큼 어리석지만 또 그만큼 순수합니다. 그가 활동하는 디펜도어라는 영웅은 그 무기들부터 원초적인데 새총, 말벌을 이용한 특제 폭탄, 옛 전쟁 때 사용하던 곤봉 등 슈퍼 영웅의 무기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조악합니다.
그리고 그는 총을 쓰는 건 겁쟁이나 하는 짓이라며 절대 산생도 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드린 영화 킥-애스의 데이브처럼 정의를 집행하려는 마음만큼은 뛰어납니다. 그가 영원한 적 캡틴 인더스트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무슨 저런 바보가 있나 할 정도로 무모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점점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점을 아는지 그의 주위엔 이상하게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의 직장 상사이자 동료인 폴과 그의 가족들은 지극정성으로 그를 돌보고 챙기며 여주인공 캣은 그를 잠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듯 싶지만 어느새 그에게 빠져들게 되죠. 처음엔 그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점점 인정을 하게 되고 비로소 디펜더는 진짜 히어로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디펜더가 아닙니다. 끝에 알파벳 E가 O로 바뀐 디펜더입니다. 아마 작품 속에서 재미와 오락을 찾으려고 하시던 분들께는 좀 모자랄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설정만 봐도 절대 과한 부분은 없으며 충실히 드라마적인 부분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특별하지 않음에도 특별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며 그를 따라오는 인물들도 바꿔버리는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그 흔한 시원하게 악을 소탕하는 액션 하나 없이 영화는 관객들에게 진정한 슈퍼히어로를 소개시켜줍니다. 가장 약한 인물이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절대적인 순수함과 파워를 갖춘 영웅 디펜더 추천합니다. 자, 이번 주제에 소개시켜드릴 영화들 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일단 먼저 업로드가 늦어진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제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늦게 되었습니다.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 이 꼴이나 일주일을 날려먹었네요. 여러분들께서는 무더운 여름 필히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 잘 챙겨 드시어 건강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라 더 많은 부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욕심을 냈는데 이거 뭐 두서없이 설명하는 것 같아서 민망할 따름입니다. 이 점들 더욱 공부하여 여러분들께 더 나은 영상 보여드리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티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